안녕하세요. 얼마 전 큰일을 치렀던 이혼 4년차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생긴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잘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긴 이야기가 이번에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서 평소 즐겨보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4년하고도 반년 전이었죠. 회상 4년 6개월 전 금요일 저녁. 여보, 우리 내일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로 한 날인 거 알고 있지? 내일 그냥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갔다 오면 안 돼? 나 급하게 일이 잡혀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나한테 애 둘을 데리고 나갔다 오라고 하는 거야? 여름인 옆에 잘 있지만 가을인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어떤 일이길래 잡아놓은 선약을 미뤄야 돼? 회사 일이야. 거래처 사장님 골프 치는 곳에 가기로 했어. 이번에 잘 돼야 나도 어깨 올리고 다닐 수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 이번엔 혼자 다녀오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애들도 아빠랑 놀러 가는 거라고 설레하는데. 그럼 승진이 기회를 놓치라는 말이야? 이번 거래가 잘 돼야 된다니까. 지금 나한테 회사 운명을 맡긴 거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단 말이야. 그니까 알아서 애들 잘 달래줘. 난 못하니까 당신이 해. 매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우리 가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가족여행 한번 갔냐고. 매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취소했잖아. 그래, 1박 2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근데 당일로 놀이공원 가는 것도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들 아빠라는 자각이 있어? 왜 자꾸 날 걸고 넘어지는 건데? 내가 지금 논다고 안 가는 거야. 주말에도 일하는 거 나도 스트레스야.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야. 나만 나쁜 사람이지. 너 일하는데 혼자 투덜거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우리 애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한 번이라도 아빠 노릇 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알았으니까 당신도 일하러 가든 말든 알아서 해. 알겠지? 난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올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어. 말 그렇게 얄밉게 할래?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네가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떡하겠단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미안해. 이제 됐어? 근데 지금은 당장 돈이 급하겠지만 아이들은 결국 추억을 생각한다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같이 하기 힘든 순간들인데 지금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아, 그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하자고 말하는 나쁜 사람이지? 당신이 그렇게 바쁜데 눈치 없이 부탁하는 사람. 지금 사람 비꼬는 거냐?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내가 놀 거라고 안 가? 그런 거 아니야. 됐어. 난 내일 애들이랑 놀러 갈 준비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갔다 와. 다음날 아침. 엄마, 아빠는 같이 안 가는 거야? 아빠가 일이 있어서 오늘 같이 못 간다고 하네. 가을이랑 여름이 엄마랑 같이 갔다 올까? 우리 가을이랑 여름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했는데 가서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어줄 거지? 엄만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응. 근데 아빠는 왜 맨날 우리랑 약속한 거 안 지켜? 엄마가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하는데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어기잖아. 미안해, 가을아. 아빠도 가을이랑 여름이한테 미안하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있지? 우리 마음 넓고 착한 가을이가 이해해줄 수 있을까? 대신 엄마랑 가서 재밌게 놀고 오면 되지? 안 그래? 음, 난 엄마도 좋으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여름이 깨워서 가자. 그래야 시간 꽉꽉 채워서 재밌게 놀지 않을까? 그럼 가을이가 깨울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만 그럼 차에 짐 싣고 올게. 그날 저녁, 놀이공원. 오늘 몇 시에 집에 올 생각이야? 집에 오면 할 얘기 있으니까 연락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집에 가면 연락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하라고 하면 해. 아마 난 집에 없을 거니까 하는 말이잖아. 당신도 없으면서 나한텐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게 말이야? 왜 그런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아, 지금 짐 싸고 있어.
그러니까 집 와서 얘기하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애들 데리고 잘 돌아올 순 있겠냐? 괜히 사고 나서 다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짐을 갑자기 왜 쌌는데? 출장 같은 얘기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지금 답답한 사람은 나야. 전후 사정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집에 와서 전화하라고. 난 바쁘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 오빠, 얘긴 마무리하고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야? 얘들아, 우리 다 놀았으면 집 갈까? 잠시 후, 집. 이게 뭐야? 우리 집 뒤지고 간 거야? 통장이며 내 귀금속은 다 어디로 갔는데? 이혼이나 하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나와버렸어.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랑 나랑 틀어질 일이 있긴 했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몰라서 그래? 아, 그래. 얘기하면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너 같은 애보다 능력 있고 이쁜 여자 만나고 있다고. 현실을 되짚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걔랑 미래를 꿈꾸기로 했어. 언제까지 내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질구질? 나랑 애들이 당신한텐 구질구질한 존재밖에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버리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는 건데? 나도 노년은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살았다간 몇십 년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서로 갈 길 가자. 나도 너 찾지 않을 거니까 거기 올려놓은 합의 이혼서에 서명이나 해. 지금 집에 있는 폐물들도 다 가져가 놓고 나한테 서명하라고? 아니, 절대 그럴 생각 없어. 그럼 소송이라도 할까? 아이들이 그걸로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이네. 넌 역시 네 감정이 아이들보다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신이 잘못했단 거 몰라서 그래? 집을 나가는 건 선택이라고 해도 물건까지 싹 빼서 도망간 사람이 왜 그렇게 당당한 건데? 아, 됐어. 내가 지금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리고 위자료로 가져온 거야. 그동안 내가 너 먹여 살렸던 거 몰라서 그래? 그 값을 받아서 나오겠다는 건데 왜 그러는데? 우리가 당신한텐 짐덩어리밖에 안 됐나 보다. 그래도 난 가족이라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건 나의 꿈이나 마찬가지였네. 그래, 짐덩어리라서 미안해. 근데 나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며칠 후, 친정. 갑자기 애들 데리고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고? 엄마, 미안해. 혹시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될까? 이서방은 뭐하고 그래? 다영아, 엄마한테 말하는 건 힘들까? 이혼하기로 했어. 아니, 이혼을 당하는 거지. 그놈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집도 내놔서 오늘 부랴부랴 나온 거야. 뭐? 이서방이 정신 나갔대? 바람이라 있어? 아니 조강지처럼 아이들까지 버리고 자기 혼자 뭐 그런 글 했단 거야? 아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이혼 소송으로 가야지. 나도 곱게 헤어져 줄 생각 없어. 나보고 이렇게 살면 구질구질할 것 같아서 그렇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서방한테 전화해서 따져줄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까지 버리고 가는 건 아니지.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떳떳한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한다니? 나도 그게 의문이야. 대체 새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일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뭐부터 해야 할지. 하나씩 해보자. 엄마랑 아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엄마. 고마워. 5개월 후, 카페. 무슨 일이야? 우리 이혼 성립된 거 아니야? 그쪽 여자한테 가서 얼른 알리든가 해야지. 왜 나한테 대화하자고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잘 살라고 전해. 그리고 앞으로 나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해.
그 사람은 나한테 자식 있단 거 용납 못하니까. 나랑 결혼할 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냥 아빠 죽었다고 얘기하고 두 번 다시 찾지 않도록 하라고 온 거야. 정말 잔인하다. 지금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놈이 왜 그렇게 당당한 건데? 하긴 그 여자도 대단하네. 부유한 것 같던데 그런 사람이 유부남을 꼬셔서 이혼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 사람 욕하지 마. 너보다 훨씬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들을 만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서로 진실된 사랑을 만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솔직히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 만났어도 난 쿨하게 보내줬을걸? 그렇게 살겠다는 게 어떡해. 근데 넌 어떻게든 나한테서 뜯어내려고 했잖아. 뭐? 말이 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 팔았다가 가정 버리고 도망갔는데 말이 곱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이제 남남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 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마. 그럴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내가 미워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둘이 잘 살길 바래. 알겠지? 회상 끝. 현재. 오늘 고생 많았지.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엄마가 마음 아파서 어떡해. 괜찮아, 엄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괜찮아.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됐네. 그래서 오늘 괜찮았니? 응. 점점 인지도도 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찾아주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직원들이랑 얘기 나눠봤는데 옷 포장하는 알바를 뽑을까 싶어. 어휴, 알바를 왜 뽑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도 지금 퇴직해서 할 거 없다고 하는데 우리 딸 도와주면 되겠네. 가을이랑 여름이 학교가 있는 동안 일하면 되니까 우리 딸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랑 아빠도 몸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내가 알바 뽑아서 하면 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써줘야 경제에도 도움되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딸이 그러고 싶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 힘들면 바로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네 부모인데 자식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한텐 많은 힘이 되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가을이랑 여름이 봐주고 있어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4년 만에 쇼핑몰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럼 다행이긴 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앞으론 우리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알겠지? 남편 시점. 그때.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 아버님께서 나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걸까? 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말해줘야 고치든 말든 하지. 몰라서 그래? 그동안 귀여운 맛에 만나줬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너 비서 어깨 쓰다듬는 거 CCTV에 그대로 찍혔어. 이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면서 뭐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내가 CCTV 확인하지 않았으면 넌 계속 그랬겠지? 아빠도 그거 보고 화나서 자른 거니까 네 잘못은 네가 감당하도록 해.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오해야. 내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 비서가 실수해서 울잖아. 그래서 달래준다고 어깨를 만져준 거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런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쓸게. 아니, 우린 이제 남남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사업하겠다고 아빠한테 빌려간 3억은 바로 반환해주길 바라. 솔직히 남남이 될 사이인데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다 자기 덕분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좋겠어. 아, 말이 안 통하네. 내가 하는 말 의미를 모르겠어? 너 같은 놈이랑 두 번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이가 없다. 자기야,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그냥 한 번 실수한 건데 넘어가주면 안 돼? 다음부터는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처신할게. 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족도 다 버리고 이렇게 왔던 건데 자기가 날 버리면 어떡해.
가정 버리고 오라고 한 적은 없어. 네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왜 날 탓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빠가 네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네. 똑부러지게 해야 하는데 기준도 왔다 갔다 했잖아. 회사 사장 입장에서 그런 직원을 왜 데리고 있겠어. 그건 내가 고치도록 할게. 오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바꾸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줬으면 좋겠어. 사원으로 일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 당장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일부러 얘기하라고 기회 줬는데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 어이가 없다. 너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 차량 블랙박스에도 박비서랑 알콩달콩 얘기하는 거 다 찍혀 있어. 설마 내가 그거 하나 확인 안 하고 이럴 줄 알아? 아니야, 오해야. 다음부턴 자기가 오해하지 않도록 할게. 미안해. 한 번만 기회 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부탁이야. 오늘 중으로 짐 싸들고 나가.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날 밤, 술집. 너 그렇게 이혼당하기 전이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손대는 건 아니지. 옆에 젊고 이쁜 애가 있는데 손이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아이, CCTV는 안 보던 애가 갑자기 왜 봐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몰라.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당장 카드값도 많은데 말이야. 야, 근데 너 그거 알고 있냐? 네 전처 있잖아. 의류 쇼핑몰 사장 됐더라. 아내가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옷도 빼입고 고급스러워졌다더라고. 뭐? 걔가 사장이 됐다고?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 있지? 아, 걔한테 가볼까? 매달릴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을걸. 완전 벼르고 있다고 들었거든. 너 그거 잊지 마라. 아내 말고 자식도 버린 놈이야. 그걸 재수씨가 이해하고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때? 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받아주겠지.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겠어? 그리고 사장이면 돈 좀 번단 얘기잖아.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바람 같은 거 피우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너 진짜 소름 돋는다. 하긴 원래 그런 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신 나간 것 같아. 재수씨가 불쌍해질 지경이다. 너 이혼할 때 친권이랑 양육권 뺏긴 거 기억 안 나? 그래놓고 지금 찾아가겠다고? 아빠가 아이들 좀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 거 내일 학교 가봐야겠다. 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나 그만 일어날게. 다음 날 학교 앞. 가을아, 아빠야. 우리 가을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이렇게 왔잖아. 아빠? 아빠는 누가 아빠인데요? 우리 버리고 가놓고 아빠라고요? 가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바빠서 그랬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랑 딸 보고 싶었어. 그 동생 이름이 봄이었니? 봄이는 어디 갔어? 여름이에요.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이 이름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건데요? 제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들, 아빠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해서 그랬어. 모르는 아저씨랑 말 안 할 거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저랑 여름이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아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동안 너희가 보고 싶어도 꼭 참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하면 아빠도 상처 입잖아. 아들,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거 진짜야? 전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싫어요. 다음 날 학교 앞. 아들, 아빠 또 왔어.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곳 아빠가 찾아놨는데.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니. 내가 네 아빠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운하지? 그럼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왜 다른 아줌마랑 결혼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니요. 엄마는 아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치가 있으면 무슨 사이가 있단 것 정도는 손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들, 어른한테는 사정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아빠가 우리 가을이랑 여름이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왔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 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니까 우리 둘이 단란한 시간 보내보는 건 어떻니? 아빠가 우리 가을이 어릴 때 놀이공원 가자는 약속했잖아. 오늘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싫어요. 엄마가 함부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 힘들게 했는데 왜 그래야 돼요? 가을아, 아빠가 얘기하는 거 똑바로 안 들을래? 아빠가 말하고 있잖아. 우리 가을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그렇다니까?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선생님한테 이러기 전에 가세요. 우리 가을이가 많이 맹랑해졌네. 그럼 내일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인사 나누도록 하자. 잠시 후. 어휴, 우리 똥강아지 학교 잘 다녀왔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누가 또 괴롭히는 거니? 할머니, 오늘 아빠가 학교에 왔어요. 저보고 엄마가 못 만나게 한 거라면서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 안 따라간다고 하고 여름이 이름도 잘못 얘기해서 도망쳤어요. 돈 버느라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서요. 뭐? 그놈이 학교에 왔다고? 4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단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지 그랬어. 질질 끌고 가려 했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 죄송해요. 전화하기엔 틈이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 아빠는 왜 우리랑 따로 사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아파서 하늘나라 갔다 했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네 아빠가 엄마랑 같이 안 살겠다고 그렇게 너희한테 말하라고 했어. 너희 버린 사람을 아빠라고 남기고 싶지 않아서 네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고 한 거고. 아휴, 우리 가을이가 상처 많이 입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빠가 우릴 버렸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아빠 행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평소처럼 당당하게 학교 다니렴. 그리고 내일부턴 등하원 같이 하자. 앞으로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날 저녁. 뭐? 그 인간이 애들 학교에 왔었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거기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가을이랑 여름인 괜찮아? 그건 네가 보면 알 거 아니야. 네가 엄마인데 애들 하는 행동만 보면 알겠지. 애들이 나한텐 속 얘기를 안 해. 내가 일에 매달리는 걸 봐서 그런지 나만 보면 좋다, 괜찮다 같은 말밖에 안 하고 있어. 이게 항상 미안한 부분이야. 애들이 일찍 철들어서 그래. 어린 나이에 아빠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마음의 상처도 있을 테고 말이야. 근데 우리 딸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대처가 미숙할 수밖에 없지. 이참에 2번 다시 연락하지 못하게 밟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연락한 이유는 예상 가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봐야겠어. 왠지 그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계획을 짜볼까 해. 우리 아이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면 안 되니까 내가 많이 노력해야겠지.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절 아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쯤은 연락 올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놈이 왜 재수 씨한테 연락했는지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네, 역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솔직히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간 건 용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놈이 자기 비서랑 바람 피우다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혼도 당할 위기라서 그래요. 내야 할 카드값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재수 씨한테 가야겠다고. 애들 아빠니까 외면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도 말리긴 했는데 들어먹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숨김없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애들한테 나타나서 저러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접근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저랑 한 카톡 내용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일 잘 마무리되면 한번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놈은 이제 연 끊을 거고 그 김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요. 며칠 후 집.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출근한 지 3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어. 그리고 오늘 애들 데리러 내가 학교 갈까 싶어서. 근데 그놈이 나타나면 내가 상대할 생각이라서 말이야. 일단 가기 전에 상담받은 변호사 사무실 다녀올 생각이야. 놈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아, 그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휴, 애들이랑 네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딸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냥 그런 놈은 내가 일찌감치 잘라내는 게 맞았는데 말이야. 아니야, 내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정했는걸. 근데 그런 인간 쓰레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뿐이지. 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 이 상황 그냥 넘길 생각 없어. 아, 그래, 네 맘은 잘 알고 있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보호자가 없다면 네 아이들의 저런 아빠 같진 않은 사람을 부양해야 되니까 말이야. 어,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냥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어놓는 게 아이들한텐 좋을 것 같아. 아,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일단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갔다 올게. 몇 시간 후, 차 안. 얘긴 잘 끝났어?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는데? 일단 접근금지 명령부터 알아보기로 했어. 이걸 했는데도 주위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스토킹 같은 걸로 신고해버리면 된다고 하더라. 가을이 나오네. 엄마가 나가서 데리고 올까? 아니, 엄마. 저놈이 또 가을이한테 접근하네.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만 가을이 차로 보낼 테니까 바로 태워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손짓해. 네 아빠라도 불러서 같이 뭐라 해야겠어. 알았어. 그럼 갔다 오도록 할게. 잠시 후, 학교 앞. 우리 아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아들이랑 딸 주려고 선물도 사왔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거야? 이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아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빠가 아니긴 날 이렇게 닮았는데 자꾸 그럴 거야? 넌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치든? 하긴 그 여자는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아빠랑 같이 사는 건 어때? 그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너 정신 나갔어? 네가 여길 왜 오는 건데? 야, 4년 전에 우리 버리고 딴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려놓고 지금 애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오랜만이다. 그리고 애 아빠가 아들 보러 오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가을아, 저기 차에 가면 할머니 계시거든? 어, 먼저 가 있어? 엄마 저 사람이랑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넌 나랑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동안 얼굴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주제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 아이들이 그리웠으면 그때 나타났어야지. 왜 이제야 등장하는 건데? 그거? 내가 내 새끼들 보고 키우겠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거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설마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생각은 아니지? 이미 그렇게 자랐어. 그리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고. 너 이혼 주정 중이란 얘기 들었는데 그동안 타고 올라가던 동아줄이 썩은 걸 깨닫고 나한테 고개 돌린 거 아니야?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설마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너 그건 어디서 들었냐? 하긴 나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알고 있는 거겠지? 맞아. 나 이제 곧 싱글로 돌아올 예정이야. 그러니까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 되는 거지. 어때?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뭐? 내가 정신 나갔다고 널 다시 만나겠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미 아빠 없이 4년이란 시간 동안 지냈고 지금도 그리워하지 않아. 네가 애들 마음을 들어보긴 했어? 제가 저렇게 날 거부하는 것도 네가 내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정서적 학대인 거 몰라서 그러냐? 아동학대로 신고 넣어줄까? 미쳤어? 그래, 신고해봐. 근데 증거 있어? 그리고 아이들도 다 아는 나이야. 설마 지금까지 순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 우리 사정 하나 파악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자고 건데? 지금 와서 우리 사이 뒤집겠다 이거야? 아이 뭐 같이 사는 것까진 바라지 않을게. 근데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내가 미쳤다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바람피워서 떠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너 안 되겠다. 그냥 맞을래? 몇 대 맞으면 얌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엄마한테 손 올리지 마. 가을아. 엄마 괜찮아. 왜 앞에 나선 거야? 괜찮아? 아저씨는 아빠 아니야. 우리 버렸잖아. 우리랑 맨날 약속 어겼잖아. 아빠랑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즐겁다고 생각한 적 없어.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들, 아빠한테 왜 그래? 우리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엄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빠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야? 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한테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루, 이틀, 3일. 아이들은 당신을 기다렸어. 그러다가 감기 몸살까지 걸려서 병원도 다녀야 됐고.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은 뭔지 알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 처음엔 힘들어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한 번 생긴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는 거 알고 있지? 넌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어떻게 그리 당당할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해. 가라. 아빠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살고 싶어서 그랬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일단 숨통이 트여야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돈 많은 애가 날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었어. 그걸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결국 가족보단 돈이 우선이었단 말이잖아. 포장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진 않아.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다는 현실이 힘들다. 이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음에 가을이한테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아이들은 당신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아이 아빠로 생각하지 않고. 너 같은 사람이 자꾸 주위에 맴도는 거 매우 불편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미련한 짓이었던 거 알아. 한순간에 욕심이 우리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도 인정해. 그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게. 끼지 마. 너 이렇게 찾아온 것도 내 돈이 탐나서 아니야? 내가 쇼핑몰 사장 됐단 얘기 듣자마자 가을이 앞에 나타났잖아. 정말 아빠고 자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였다면 저도 그렇게 해선 안 됐어. 미안해. 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젠 너희한테 충실하도록 할게. 장인 장모님한테도 사위 노릇 제대로 할게. 다음부턴 아이들 약속 잘 지키도록 할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그리고 그때 상처받은 그 순간은 절대 잊혀질 수 없을 거야. 그건 알고 있냐고. 내가 미안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줘. 당분간 시간 같이 보내게 해줘. 그럼 내 진심 알아볼 수 있을 거냐. 엄마,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 저 아저씨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럼 여름이도 데리고 올게. 그리고 가을이가 이렇게 거부하는 당신은 욕심만 챙기고 있네. 사람은 참 한결같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이야. 가을아, 가자. 며칠 후 집 앞. 정신 나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건데? 네가 있을 곳은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이야?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 사과는 네 맘대로 해.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도 날 못 믿고 있는 거야? 자기야, 내가 사랑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우리가 함께하면 그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어이없다. 그래서 어떡하겠단 거야? 지금 나랑 같이 살겠다고? 그냥 넌 고치지 못할 사람인 것 같네. 넌 항상 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버려. 알겠어?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이제 철들어서 온 거잖아. 넌 철이 든 게 아니야. 그냥 이용해 먹을 또 다른 사람을 찾은 거지.
그게 잘못됐어?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너 혼자 그렇게 늙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배우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놈이 감히 우리 집 앞에 오는구냐?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저 그냥 사과하러 왔을 뿐이라고요. 사과? 그동안 그딴 짓을 해놓고 사과를 한다? 4년 만에 찾아와서 평화로운 일상을 깨버려놓고 지금 그런 말을 한다 이거야? 그럴 의도가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 아냔 말이야. 얘 보겠나? 이게 왜 장인어른 손에 있으신... 네가 반에서 내 딸 버렸을 때 그 집 어른이 내 학교 선배님이시니까 이번에 찾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알려주시더군. 회사 횡령으로 빚이 있으면서 지금 내 딸한테 접근을 해. 결혼하면 같이 가봐야 하니까 좋은 도구로 보였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갚을 생각이었어요. 절대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내 딸이 놓아줬기 때문이었네. 굳이 구질구질하게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 그냥 그 집안에서 영원히 살지 그랬어. 왜 다시 나타나서 우리 일상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건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저도 몰랐다고요. 그냥 신고해버려. 애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들었지? 그래서 경찰을 부를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래? 여기 있다가 경찰서로 끌려갈래? 아님 혼자 알아서 사라질래? 갈게. 그리고 내 말 한번 생각해줘. 미래를 생각해야지. 잠시 후. 아빠, 고마워. 만약 아빠가 없으면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아, 저런 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 가을이랑 여름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학교에도 찾아갔다면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지면 애들한테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접근금지 신청을 해볼까 싶어. 한 번 더 접근하면 그땐 처벌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아빠. 가을이랑 여름이한테는 없는 게 좋은 사람이야. 애들 등골 빼먹을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정리해주자. 아, 그리고 네 엄마가 그러는데 가을이가 한 소리 했다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심하단 거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고마워, 아빠. 그냥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할까 싶어.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이야. 혈연이라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후회 안 하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며칠 후. 너 지금 이게 뭐야? 접근 금지라니? 너 설마 이런 걸 신청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다신 오지 말라고. 근데 말로만 하면 과연 안 올까? 그래서 법의 힘을 살짝 빌려보긴 했어. 가을이랑 여름일 위해서도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내가 생본데 애들 얼굴은 보도록 해야지. 아예 그 근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이게 센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 그럴 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의도를 내가 어떻게 파악하겠어? 그냥 네가 이 동네를 떠나는 게 빠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마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여기서 떠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사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 사람이 진심이 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야? 아니? 진심으로 안 들려서 그런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너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는 만큼 곱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 그리고 가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랑 같이 산다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재판해 올 때 친권이랑 양육권도 내가 다 가지고 왔어. 근데 넌 양육비 한 번 보내준 적 있어? 법원에서 주라고 했을 때도 넌 아무것도 나한테 보내지 않았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됐어. 이제 영원히 안 볼 사람인데 말이야. 그럼 이제 영원히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만. 그렇게 저는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나타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처음엔 경고가 들어갔지만 반복했더니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떻게 된 게 포기를 못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위자료나 횡령금 때문에 파산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물론 갚아야겠지만 저걸 보니 돈 때문에 나한테 온 거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인생에서 지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았네요. 제 이야기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고 있었기에 소문 같은 것도 나지 않아 가을이랑 여름이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이번 일로 가을이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바람핀 남편이 와서 재결합하자고 했을 땐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었네요. 앞날이 깜깜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헤쳐나가길 바라요.